이 올류무닝의 카파 엔진 누수나 누유 쪽 그런 문제점들이 있을 소지가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하지만 뭐 주행거리도 좀 짧고 뭐 디럭스고 뭐 14년식의 디럭스로 가시던지 뭐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나중에 파실 때 좋은 선택했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모토스 양명준입니다. 저번에 제가 한번 무료 상담에 대한 영상을 한번 올렸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좀 재밌게 해야 되는데 아직은 제가 차량 리뷰나 뭐 소개하는 것만 적응이 돼 있다 보니까 아직 좀 서투를 수도 있어요. 좀 지루하시더라도 이해하시면서 좀 봐주시면 좋겠고요. 이런 걸 뭐 하려고 하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게 중고차 사면서 궁금하신 점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모든 걸 다 답변을 못 합니다. 그래서 나도 이런 고민거리가 있는데 그런 게 또 나올 수도 있고 제가 말하다 보면 시세에 대한 것도 말씀도 드리고 아마 이것저것 중고차 구입을 하시려고 했던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영상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점이 있는데 뭐 전화도 좀 하기 그렇고 뭐 문의하기도 그렇고 그러신 분들이 있으시면 이렇게 댓글 제 영상 밑에 댓글을 달아놓으시면 제가 꼭 참고하고 있다가 다음 영상으로 바로바로 업로드 할 수 있도록 답변을 드리도록 할 테니 많은 참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첫 영상을 올렸는데 궁금하신 점이 생긴 구독자님이 하나 있는 것 같아서 일단 저희 구독자님이 고민하고 있는 걸 토대로 제가 지금 고객님이 제 앞에 오셔가서 상담하듯이 한번 풀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정말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저만의. 그래서 그거는 어느 정도 걸러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누술란 고객님께서 궁금하신 게 있는데 안녕하세요. 제가 고민이 있습니다. 해외 출장 중인데 복귀를 앞두고 있습니다. 출퇴근용 차량으로 왕복 60km 정도 되고요. 예산은 1000만원에서 1300까지 생각 중입니다. 경차는 취득세 및 주차장 할인, 톨비 할인 등 혜택이 있어서 경차를 생각하고 있지만 연비가 중형차와 차이가 없다고 하고 아반떼 K3 디젤 구매하자니 요즘 말이 많아 꺼려지고 LPG로 보자니 렌트력 있는 게 대다수이고 결정이 되지 않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답변은 해드렸어요. 간단하게 해드렸고 지금 경차 근데 일단 먼저 볼게 거리가 출퇴근 하루에 왕복 60km면 꽤 있는 편입니다. 그 회사원 직장인으로는 꽤 있는 편이고 60km 정도 되고 1300까지 1000에서 1300이면 이제 경차를 생각했지만 연비가 좋지 않다. 그러면 이분 유지비 기름값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유류비를 생각하고 있어서 경차 연비가 안 좋다. 그거는 천천히 운전하시면 괜찮아요. 근데 이제 출퇴근길 특히 출근길은 좀 긴급하게 운전하는 경우가 많죠. 지각하다 보고 그러다 보면 그래서 연비가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잠깐만 봐도 RPM이 한 4000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디젤은 조금 요즘 이제 디젤차에 대한 말이 좀 있기 때문에 좀 꺼려지고 LPG는 렌트력. LPG 차가 렌트력이 많은 이유는 이게 지금 계속 홈쇼핑이라든지 그런 이제 렌트 회사에서 계속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차를 렌트로 개인 분들도 렌트로 많이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장에서 이제 그 렌트를 운영했던 분들이 본인 인수를 받아서 나중에 팔 때도 있고 또는 렌트사에 반납을 해서 경매장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매를 통해서 렌트카를 사오기도 합니다. 뭐 보통 한번 나오면 한 1000대씩 나와요. 차종별로 다 나눴을 때. 그러니까 차가 렌트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상태긴 해요. 그러니까 렌트카 이력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꺼릴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 단기 렌트도 많아요. 그러니까 막 이 사람 저 사람 탔다는 차들도 많지만 요즘은 오히려 그러니까 개인분이 또는 법인에서 타셨던 분들도 있고 법인이라고 또 자기 차가 아니라고 막 타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또 꼼꼼하시고 원래 성격이 좀 느긋하시고 꼼꼼하신 분들은 또 이렇게 굉장히 렌트카지만 굉장히 좋은 상태가 굉장히 좋은 차를 또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오히려 저렴하고 또 선택의 폭이 넓게 렌트카를 무조건 배제하진 마시고 렌트카도 같이 보시면서 선택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1300까지 하자면 뭐 딱 떠오르는 게 있어요. 자, 떠오르는 게 뭐 소나타 LPG와 K5 LPG죠. 소나타 같은 경우에는 뉴라이즈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DM8도 1300까지는 가능해요. DM8 그때 제가 한번 봤었는데 그런 차가 있었습니다. 이 DM8 LPG를 보면 자, 이런 식으로 1230만원짜리 있잖아요. 근데 대신에 이제 렌트력 당연히 있을 겁니다. 렌트력 성능 점검 기록부에서 이렇게 용도 변경 있음 렌트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이건 사고가 너무 많네요. 이 차 같은 경우 1330이잖아요. 사고는 이제 뭐 단순 후드 휀다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DM8 같이 연식 좋은 LPG 차량도 있습니다. 하지만 DM8이면 가격이 원래 좀 나가는데 136,000km입니다. 주행거리가 좀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조금 주행거리도 좀 이제 나는 뭐 DM8 좋긴 하지만 주행거리가 좀 짧은 거를 원하신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전 버전인 더 뉴라이즈 소나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뉴라이즈 소나타인데요. 저렴한 거는 이제 이런 식이기 때문에 여기서 주행거리를 한번 옵션을 선택해 볼게요. 가격과
주행거리를 봐야 되는데 주행거리 10만 이하로 하고 가격은 맥스가 1300이었으니까 이렇게 해서 보시면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LPG 차량으로 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지비는 지금 현재 경유하고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기름값이 뭐 2,000에 넘어갔고, 제가 레이도 지금 한 대 있긴 하지만 만땅 기름을 가득 채울 때 얼마까지 들어갔더라? 한 7만원 가까이까지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또 타고 있는 출퇴근용 차 같은 경우에는 15만원 넣어도 꽉 안 차요. 기름이 정말 많이 비싸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보다 한 3만원 이상 더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기름값은 많이 비싸서 이렇게 LPG 같은 경우에도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60km, 하루에 60km면 유지비 정말 무시 못합니다. 굉장히 괜찮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300까지 보셨다고 하면 1300까지 보셨다고 하면 이런 차 주행거 66,000이잖아요. 성능적만 봐볼게요. 당연히 렌트력 있을 것 같습니다. 있죠. 사고 유무 같은 경우에 휀다 문 2개 사고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주행거리가 워낙 짧아서 괜찮을 것 같은데, 하부 상태는 올량호고요. 매입한 지는 좀 됐네요. 2월달에 매입한 것 같은데 또 내비게이션도 있고 출퇴근용으로는 괜찮은 차라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여기서 이제 소나타가 마음에 드는 게 없다면 이제 K5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K5를 한번 살펴보시죠. K5 같은 경우에는 이제 14년식부터 16년식까지 18년식도 있네요. 금액대를 제가 예산을 금액선을 놓다 보니까 1030부터 이제 1140만원, 1260만원까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일 비싼 걸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이 차량이 제일 비싼 차입니다. 2세대 K5고요 연식이 2018년식이에요 연식 좋죠. 주행거리 7만km 괜찮습니다. 색깔이 은색이라서 조금 꺼리시는 분들도 있긴 하겠지만 출퇴근용으로 가성비로 타기에는 이 스마트 키가 있고, 그리고 이 K5가 LPG가 참 애매한 게 열선 시트가 빠져 있네요. 렌트 이력이 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렌트 이력이 있고 사고도 단순 교환 정도, 이 정도면 뭐 운행에 지장 없습니다. 뼈대 같은 건 다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차량도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고요. 그 다음 K5를 보자면 14년식 그 주행거리는 10만km가 다 됐습니다. 근데 금액이 1000만원 약간 넘어가니까 예산 안에 들어오죠. 그리고 옵션도 좋습니다. 프레스티지 등급에 썬루프가 있네요. 썬루프가 있고 당연히 스마트키 적용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키 있고 내비게이션은 매립해놨어요. 그리고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열선 시트가 있죠. 썬루프가 있는 게 또 하나의 장점이기도 하고 뒷좌석에 열선 시트가 있습니다. 성능 점검 기록부를 한번 보자면 렌트력이 없어요. 그리고 단순 교환도 없습니다. 하부 상태 올영호 판정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 생각에 고민하시는 우리 구독자님, 루슬란 구독자님, 제 생각에는 K5 소나타 LPG로 해가지고요 한 6년식에서 18년식 정도 거기서 고르시면 괜찮은 차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특히 렌트 이력 있는 게 좀 찝찝해 하셨지만 이 렌트 이력 있는 거를 무조건 거르진 마시고요. 차량 상태가 괜찮고 차량 상태가 어떤지 꼼꼼히 보신 다음에 딜러와 많이 상의하셔가지고 좋은 차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사연입니다. 이게 저희 이제 이 영상 보시고 저희 구독자님이 궁금하신 거를 댓글로 달아주신다면 꼭 구독자님 거 선별해가지고 영상을 촬영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영상 자체가 뭐 남의 고민을 왜 영상을 찍어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이 고민 상담하는 거를 또 구경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방법도 있구나, 시세가 이렇구나, 그런 거를 좀 체크하시고 같이 보시면서 이런 게 있네, 이런 시세가 이렇구나, 그런 걸 좀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분은 신차 대기 기간 동안 운행을 할 중고차를 구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이 스포티지가 오래 걸려요. 지금 1년가량 걸린다고 해서 지금 와이프가 장롱면허라 연수경 구입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차종은 감가 적은 경차 종류를 알아보고 있는데 베스트가 뭘까요? 검색해보고 찾은 결과 올류무닝, 아이서티, 아반떼 HD 정도로 추려봤습니다. 감가 좋고 추후 빠른 판매하려면 어떤 사이트?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감가가 좋고 추후 빠른 판매. 여기서는 이 세 개 중에 그냥 딱 봐도 올류무닝입니다. 올류무닝으로 하세요. 지금 이 투표도 하셨는데 1등이 아이서티네요. 저랑 다르네요. 네, 이게 감가가 좋고, 그러니까는 차는 신차가 나오지만 와이프가 장롱 면허고요. 그리고 빠른 판매, 감가가 좋고, 그러면 감가라는 게 취득세도 들어가거든요. 여기 이 세 개 중에서는 이 취득세가 없어요. 올리브영은 없습니다. 얘네들은 다 들어가죠. 아반떼랑. 그리고 1년 후 지났을 때 감가 폭이 적은 거는 경차긴 합니다. 근데 13년 93,000km 럭셔리 600만원이면 뭐 조금 높은 편에 속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차라리 1년 정도인데, 그러니까 당연히 좀 오래 타는 차는 옵션이 많을수록 좋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건데 1년 정도 타시잖아요. 저 같으면 디럭스 등급으로 해서 주행거리를 한 7만km 이내 차량, 그래서 1년 정도 장롱 면허시니까 많이 안 타실 것 같아요. 7만km짜리 사셔가지고 한 75,000에서 8만 정도 타신 다음에 1년 후에 판매하신다면 제 생각에 감가는 가장 적을 것 같고요. 또 9만km짜리를 10만km를 만들어서 파시는 것보다는, 그리고 또한 9만km가 넘어갈 때 이 올류무닝에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거 있죠, 영상 속에 카파 엔진, 누수나 누유 쪽 그런 문제점들이 있을 소지가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하지만 뭐 주행거리도 좀 짧고 뭐 디럭스고 뭐 14년식의 디럭스로 가시던지 뭐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나중에 파실 때 좋은 선택했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의 결론은 올류무닝으로 선택을 하시되 등급을 한 단계 낮추시고 주행거리를 좀 짧은 걸로 가시자, 그리고 1년 정도 올라가자, 그 점을 추천을 할 것 같습니다. 제 고객님이 지금 오셨다, 저는 무조건 그걸 밉니다. 자,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사연은 와이프 시내 발이용 세컨카 고민 중이라고 하십니다. 지금 올류 K7 타고 있고 아기 문센도 문화센터요. 문센도 다녀야 하고 그래서 세컨카 하나 사야 할 듯한데 중고차는 가격이 너무 비싼 것 같아 새 차 고민 중입니다. 가성비로 경차를 보고 있는데 은근히 비싸네요. 필요 옵션 넣으니까 모닝 1500, 캐스퍼 1700 정도 나오겠네요. 모닝 2달 정도, 캐스퍼 얼마 정도 걸리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게 좋을까요? 레이는 왜 빼셨지? 이거 레이 오너로서 이거 섭섭한데? 레이 정말 괜찮아요. 이게 지금 이제 신차로 하시잖아요. 중고차를 이렇게 연식 좋은 걸 보시면 정말로 중고차가 눈에 안 들어옵니다. 비싸니까. 지금 이 시세 자체가 정말 기다릴 수 없고 긴급한 상황에서는 비싸대도 사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비싸게 형성이 돼 있지 잘 거래가 되진 않아요. 현재 신차보다 비싸거나 신차와 가격이 똑같은데 거래가 잘 되는 차는 화물차입니다. 화물차는 당장 일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합니다. 하지만 이런 승용차는 좀 기다릴 수 있는 분들은 사실 신차 계약을 넣고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모닝이나 레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1년씩 걸리지 않습니다. 2달, 3달 뭐 그 정도면 돼요. 2달에서 2달 반. 그래서 이 모닝 1500보다는 저는 캐스퍼를 선택할 것 같고요. 사실 캐스퍼보다는 저는 제 개인적인 거니까 이건 너무 뭐 캐스퍼를 뭐 저기 까는 게 아닙니다. 모닝 까는 게 아니고요. 레이를 선택할 것 같아요. 문센 다닌다고 하면 아이도 있다는 거고 그 뒤 이게 경차 자체는 뭐 레이가 위험하다 그런 얘기도 있지만 경차는 사고 나면 사실 다 위험하긴 합니다. 사고는 당연히 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문센도 다닌다고 하면은 아마 이제 카시트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카시트를 싣고 뒷좌석에 싣고 뒷좌석에 레이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거기 아이도 태우고 내리고 아이 뭐 기저귀 가방도 실으시고 뭐 유모차도 실을 수도 있고 뭐 장도 보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넓이를 그러니까 차를 안 보셨다면 신차 영업소에 차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모닝, 레이, 캐스퍼 이런 차를 지금 중고차 매장 가까운 데 있으면 한번 구경 삼아 가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사는 척 하면서 하는 거 너무 나는 좀 그렇다 그러면은 그냥 신차도 고민 중이고 중고차도 고민 중인데 한번 비교 좀 해보려고 솔직하게 얘기하면 돼요. 그럼 차 안 팔아요 가요. 그 딜러면 그 딜러하고 상담 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거기서 괜찮은 딜러 만나셔가지고 실물로 보시고 나한테 맞는 그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레이 같은 경우에도요 이 금액대면 괜찮고요. 지금 레이가 좀 있으면 이제 페이스리프트가 될 텐데 풀체인지인지 페이스리프트인지 모르겠습니다. 새로운 게 나올 때가 됐어요. 근데 지금 캐스퍼 가격 보니까 레이도 가격이 분명히 오를 겁니다. 지금 제가 한 1700선에 샀던 차가 뭐 한 200 정도는 오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옵션 어느 정도 넣으면은 뭐 한 1800, 900 정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레이 지금 신차 넣으셔가지고 구입하라고 저는 강력 추천을 합니다. 일단 너무 길면 좀 지루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 정도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지금 궁금점 제 영상을 보시면서 나도 이런 궁금한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 할부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정말 이것저것 많은 고민거리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간단한 건데도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선 간단하지만 고객 입장에서는 굉장히 복잡한 걸 수도 있어요. 저 당연히 이해합니다. 제가 뭐 부동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부동산 뭐 수수료 얘기하고 뭐 부동산 평이 어떻고 뭐 향이 어떻고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아마 고객님들 입장에서 생각해야 되는데 저는 너무나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걸 또 끄집어내질 못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제 영상 밑에 댓글 달아놓으시면 제가 간략하게 답글 드리고 그리고 제가 꼭 영상으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양병준이었고요. 또 좋은 영상 준비하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